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롯데캐슬 클라시아,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2번 정도 이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5월 17일이죠. 바로 오늘 이 롯데캐슬 클라시아 기름 재정비 촉진지구 1구역이 이 모델하우스가 개관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양을 한다는 소리죠. 자, 오늘 모집 공고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줄다리기 하다가 좀 늦어졌거든요. 무슨 줄다리기냐면은 이 분양가. 일단은 조합원들은 더 높은 분양가를 원했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낮은 금액으로 해라. 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5월 17일 이 모집 공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분양가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또 그저께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마침 제가 또 센터피스 가서 그때 45평하고 30평대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그 주변 자체가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지역이거든요. 앞으로도 개발할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모집 공고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롯데캐슬 클라시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며칠 전에 이슈가 됐던 이 공덕 사태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덕 사태. 자, 이 공덕 역세권에 SK뷰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부적격자 계약 취소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고문을 올렸죠. SK뷰 측에서. 근데 여기에 무려 4만 명이 넘는,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자, 이 공덕 SK뷰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주상복합이고 공덕역에서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롯데캐슬 있고 그 다음 바로 SK뷰.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거리,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 모집 공고에 나온 세대가 이 38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도 넉넉한 이 30평대죠. 그래서 금액대도 과거에 이 분양 당시의 분양가 그대로 나와서 8억 8천 정도에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옵션까지 포함해서 8억 8천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대로 따지자면은 이 차익폭이 거의 5억 이상 되는 거죠. 일단 주상복합인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냥 5억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와, 로또다 여기에 주목하실 게 아니라, 와, 현금 부자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차익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비관론자도 많이 이 아파트에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 돈이 없는 분도 그냥 넣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게 5만 명에 가깝다라는 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6월 달까지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4억입니다. 4억이 있으셔야지 이 신청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나중에 중도금 대출을 받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6월 달까지 밀어넣어야 되는 금액이 4억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단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차익폭은 크나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좀 상기하시면서 오늘의 이 롯데캐슬 클라시아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가격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금액, 와 싸다 이건 아니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바로 붙어있는 형제, 여기 대장인 센터피스, 제가 이틀 전에도 갔다 왔지만 이 센터피스와 클라시아가 사실상 이 기름 뉴타운의 대장이거든요. 둘이 호영호제 하는 건데, 센터피스와 가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센터피스 가격대 보시게 되면은 이 3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이 10억에서 10억 초반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를 살펴보니 이 8억 초반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2억 정도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차후의 미래성까지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재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봐요. 지금 얼마 전에 방배동 그랑자에 보니까 최저점이 34점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이. 물론 얘는 더 높은 점수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20대, 30대 분들 중 점수가 좀 안 되는,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은 이 기회를 좀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클라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순위 접수를 지금 시작을 해요. 사전 접수. 이게 요즘에 유행이 됐어요. 사전에 먼저 이 줍줍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거지. 이게 또 정부에서 막잖아요. 20일부터 공고하는 단지들은 이제는 예비 당첨률을 원래 80%를 뽑는데 20일부터 분양 공고가 들어가는 단지들은 이제 예비 당첨자를 500%까지 올리게 됩니다. 정부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500%까지 예비 당첨률을 올려놓으면은 무주택자가 집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줍줍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취지가 현금 부자들이 싹쓸이 한다,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은 무주택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00%로 한들 1000%로 한들 이 줍줍 물건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다른 분양가가 좀 애매한 단지들은 1000%로 해도 줍줍 나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무순위 사전 접수를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이 아파트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무순위 사전 접수를 하는 이유는 미계약 세대 그리고 부적격 자녀 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이 줄을 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것을 무조건 하시라는 이유는 바로 청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과 그리고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낙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청약 신청금 돈이 안 돼도 괜찮고, 그리고 당첨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관리도 안 하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일정 달력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줄이 어마무지하게 길다고 합니다. 한 3시간 줄 서야지 내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22일과 23일, 바로 다음 주죠. 22일과 23일 날 이 사전 접수를 하고요. 이때 이제 무순위 청약, 이때 아파트 투유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특별공급 날, 중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전 접수도 하고 특별공급도 넣고, 그 다음에 이 1순위 이 청약입니다. 이때가 이제 당해 지역, 이제 서울 살고 계신 분 27일 날 또 중복해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인 6월 달 당첨자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캐슬 클라시아 총 19개 동으로 2029세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장인 센터피스가 2352세대죠. 비슷한 규모로 지어진다. 뭐 기름 뉴타운의 마지막 대단지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지하 6층부터 37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바로 이 공고가 났고 모델하우스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2년 1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지 구성을 보면 총 13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3개 타입이 임대 아파트입니다. 38, 43, 53제곱미터가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개 타입이 이제 일반 분양에 나오는데, 총 일반 분양은 637세대, 그리고 조합원이 가져간 게 1041세대,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351세대, 이렇게 총 2029세대가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분양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먼저 이 계약금이 10%냐 20%냐 중요하죠. 이 클라시아는 계약금이 10%입니다. 10% 들어가고요.
자, A타입 보시게 되면은 이 가장 비싼 분양가가 5억 8,500입니다. 3층. 지금 A타입 보면은 3층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다 저층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억 8,500이 가장 저렴한 금액이고, 자, 그리고 B타입 넘어가겠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04세대, 342세대 중에서 204세대니까 가장 많은 공급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분양가는 우리가 이제 20층 이상으로 기반으로 봐야 되니까 6억 4,600, 여기에 플러스해서 옵션이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거의 6억대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타입, 이게 총 20평대가 세 가지 타입이거든요.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197세대 중에서 나머지는 조합원이 가져가고 89세대가 일반 분양이 되고요. 이 C타입 중에서 가장 이 높은 금액대가 보시면 이제 6억 3,400. 옵션까지 더해지면 6억 중반 정도의 20평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탈에 보면은 20평대는 6억 중반이다. 자, 다음으로는 30평대 한번 보겠습니다. 30평대는 총 A, B, C, D, E 5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E 타입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7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빼고 A, B, C, D만 좀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A 타입입니다. 총 424세대 중에서 196세대, 총 뭐 2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이 나오니까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신청하는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타입 분양가 보시면은 자, 8억 1,300. 자, 동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한데 가장 높은 가격이 이 8억 1,300입니다. 여기에 옵션까지 더하면은 8억 뭐 초중반 정도의 분양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타입 보면은 이 B타입이 제일 저렴합니다. 7억 8,100 정도로 제일 저렴하고, 나머지 타입 보면은 D타입은 8억 500, E타입은 7억 9,200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억 초반 중반 이 정도 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0평대가 총 28세대가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이 8억 9천 그리고 9억 6,600 이렇게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분양가가 과연 주변의 시세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네이버 시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최근 실거래가가 바로 4월 달에 7억 6천에 거래가 됐네요. 9층 20평대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 호가 최저가는 7억 6천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6억 중반이었죠. 5억 후반부터 6억 중반까지 20평대 세 타입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센터피스와 비교를 해보면 1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억 정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양가랑 비교했을 때 1억 정도의 차이. 센터피스 20평대 최저 호가가 클라시아의 분양가 20평대 가장 높은 분양가와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번엔 30평대 한번 볼까요? 센터피스 30평대 최근 거래를 보니까 1월에 이 F타입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10억 1000에 거래가 됐습니다. 34층, 로얄층이죠. 10억 1000 정도. 그리고 좀 C타입, 타워형이라서 조금 별로긴 한데 이게 9억에, 급매물이었거든요.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호가, 최저 호가는 제일 낮은 가격순 10억입니다. 10억에서 10억 중반대까지 물건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시아의 분양가, 아까 봤을 때 8억대였죠. 8억 초중반. 비교를 해봤을 때 1억 5천 이상의 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클라시아의 미래 가치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현재의 위치, 클라시아가 여기고요. 미아 사거리역과 기름역을 도보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이 동북선 경전철, 이것이 상계부터 미아 사거리를 지나 왕십리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면 2024년 예정인데 물론 더 걸리겠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강남 접근성도 기존의 4호선 통해서 사당까지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왕십리에서 분당선을 이용해서 9호선이나 또 5호선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사실 교통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앞으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이 구도심의 변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론으로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 기존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서 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에 빨리 들어갈수록 큰 폭의 차익을 남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빨리 눈을 뜨시고 조합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 설명드렸죠? 6억 초중반, 그리고 30평대는 8억 초중반.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지금 일반 분양가가 2,200이 넘는데, 이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4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0평대는 3억 6, 7천, 그리고 30평대는 4억 7천. 이 정도 가격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익폭이 얼마입니까? 일반 분양까지만 해도 센터피스랑 비교할 건 말할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극대화를 한번 보기 위해서 센터피스를 해볼게요. 30평대 아까 10억 호가 보였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4억 6,700. 그러면 5억이 넘는 차익폭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아직도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고 이 젊은 분들,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겠지만 주변 지역에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바로 앞에 기름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여기가 원래는 좀 집창촌이었죠. 신월곡 1구역하고 성북 2구역, 이것이 또 결합돼서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 지금 피가 한 2억 5천, 3억 이 정도 피 주고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기름 역세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상권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마트 그리고 현대백화점까지 쫙 이어지고, 여기 내려보시면 유동인구 장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측에 있는 이제 석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유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개발이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절반은 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들 중에 일부 지역도 또 개발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유뉴타운도 괜찮고, 이문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 뒤에 보시면 또 미아 2구역하고 미아 3구역이 있습니다. 미아 2구역, 3구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단에 이제 4구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구역이 제일 빠른데 2구역도 굉장히 단지가 커요. 그리고 미아 사거리역하고 도보권이고, 그리고 거의 평지입니다. 지금 센터피스하고 클라시아에 비교하면 여기는 완전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아 2구역에도 굉장한 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몇 개입니까? 이 지역이 모두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로 변신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안 좋은 이미지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강북에 재개발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전 좀 집중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청약 통장을 활용할 분들은 이런 클라시아 같은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난 투자다, 그리고 금액을 좀 좁혀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지역의 이 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 큰 수익에 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